자, 메리츠 증권 김준성 자동차 애널리스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놀랐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자동차는 공급 과잉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데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만든다가 중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UBS에서 아니다, 이제 곧 공급 과잉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충격을 먹었는데,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도 진짜 그럴 것 같으세요? 공급 과잉까지 갈 것이냐는 사실 상황을 지켜봐야죠. 그냥 변수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리 인상이나 네.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유럽의 에너지 대란, 중국에서의 부동산 이슈, 사실 투자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수로 쌓여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공급 과잉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요가 굉장한 급락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수요를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제가 감히 한 사람으로서 예상을 모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공급 과잉까지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변수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가져갈 필요는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분명 있지만 지금 뭐 공급 과잉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공급 과잉 갈 수도 있고. 정확히 네. 진단을 드려보면 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은 공급 부족이었죠. 그쵸. 반도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 무려 2년이나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수요라는 것은 일정하게 유지가 됐던 지난 2년인데 네.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자동차 업종 전반의 생산 부족이라는 것이 초과 수요 상황을 만들었던 게 현재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팩트는 반도체 공급 정상화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 이 반도체 공급 정상화가 완연하게 이전 2, 3년 전 상황으로 정상화된다면 지금의 초과 수요 환경에서 만들어졌던 다양한 영업 지표가 함께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까지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공급 과잉이 나오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지난 2년의 흐름, 앞으로 보게 될 1년의 흐름, 이런 이 반도체와 관련됐던 이슈를 넘어서서 수요의 급락이 나와야 될 것이고, 네. 그 수요의 급락을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건드려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내놓으신 발간한 리포트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중립 의견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 중립 의견으로 내놓으신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기아 자동차가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만 네. 배당 지급하고 있는 차값 할인 규모가 한 300단, 그리고 코로나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공급에서 이슈가 터졌던 지난 2년 이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 배당 지급했던 할인액이 3,000불 내외였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낮아져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수요 상황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수요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 시장 전망기관들의 의견도 내년을 바라봤을 때도 하향 정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급이 조금씩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왔고, 네. 내년 정도면은 완전한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아주 낮은 인센티브, 지금 아주 낮은 배당 할인액을 지급하고 있는 이것은 내년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에 대한 확인들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이 차값 할인액이라는 게 굉장히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네네. 쉽게 계산해 보셔서 한 대당 우리가 100불 정도를 지급한다. 네. 그러면 현재 환율로는 1,400원이 조금 넘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약 400만 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가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100불이 올라갈 때마다 14만 원 곱하기 400만 대, 약 5,600억의 영업이익의 변동이 발생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400불, 300불 쓰고 있는 인센티브가 2, 3년 전에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서 2,500불, 3,500불 사이를 쓰게 된다.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이 상향 방향성을 취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실적의 눈높이를 올해가 아닌 내년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진 건 맞나요, 그러면? 자, 올해 실적이 왜 좋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꼽히죠. 첫 번째는 우리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환율. 네. 환율이 참으로 많이 약세로 전환됐었고요. 그쵸.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찰값 할인액, 저희가 인센티브라고 부르는 이 대당 인센티브의 지급액이 공급 부족, 수요 초과 상황을 맞이하며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환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개인적 의견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네네.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 배당 인센티브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지금 미국 시장의 재고가 마침내 올라가기 시작했죠. 지난 2, 3년간 꾸준하게 반도체의 공급이 부족하고 네. 시장의 대기 수요가 계속해서 누적 확장되어 오는 국면에서 빠지기만 했던 재고가 마침내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쌓여있는 누적 대기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자, 누적 대기 수요라는 게 쌓여있기 때문에 점점 더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차를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지금의 시장을 셀러스 마켓, 소비자가 가격을 주도권을 주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줄 서 있는 소비자에게 일종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 그 덕분에 착각 할인액을 굉장히 많이 줄여가면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면 네. 지금 상황은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정체되어 가니까 아하. 이 기존의 대기 수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이 대기 수요를 소진시키는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네. 이 대기 수요를 더 늘리는 신규 수요는 멈춰 있으니 네. 이제 대기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재고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지난달부터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의 방향을 바라봤을 때도 현재의 불확실성, 이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금리가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소비 환경이 어떻게 될지, 중국의 소비 환경이 어떻게 될지를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연유에서 수요가 정체되는 것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반도체 공급은 앞으로 월간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 수요는 계속해서 지난달 처음 그러했듯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 말인즉슨 셀러스 마켓에서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이 되면 재고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재고와 이 인센티브는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항상 동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또한 올라갈 것이고 그 인센티브가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불 저희가 14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 이것이 100불 올라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기준으로는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의 눈높이 하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볼 이익의 방향성은 지금 현재 2022년은 굉장히 좋지만 23년 이후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몇 개 기업만 재고 현황을 좀 봐도 될까요? 현대기아차 재고도 그럼 비슷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개별 업종에 따라서는 네. 지금 지난달 처음으로 재고가 산업평균 재고가 올라갔고요. 현대기아의 상황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오. 현대기아는 재고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업종 전체의 재고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업종 전체의 인센티브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때 현대기아 단독으로 지금의 이례적으로 낮은 그 인센티브 지급의 상황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는 어때요? 테슬라는 재고가? 테슬라의 재고는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콕스 오토모티브라는 기관의 정보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공개되고 있지는 않고요. 테슬라가 자료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테슬라 스스로 발표하는 자료가 분기 실적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산업의 재고가 한 30일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을 때 테슬라의 당시 재고는 4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죠. 그 네. 실적 발표 자료 안에 재고가 표기가 될 텐데요. 저는 10일 이하에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빠르게 산다는 얘기죠. 좀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의 재고와 산업 전반의 재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재고가 낮은 이유는 공급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공급을 못했다라는 것은 판매가 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격은 올려받아도 공급을 원활하게 못한다라는 것 스스로의 매출 인식 판매량 자체는 정체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공급을 못하면서 생산을 못하면서 재고가 낮은 것과 테슬라처럼 매분기 50% 내외의 판매 성장이 실현되면서 재고가 낮은 것은 네. 상당히 좀 재고 방향성을 전망함에 있어서 근거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그 방송을 시청하시는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슬라에 대한 좀 장기 전망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테슬라라는 회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네, 장기적인 수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예측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테슬라를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라고 본다면 장기 전망에 있어서도 그만한 밸류만 우리가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테슬라라는 회사의 자동차 상품은 이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전혀 다른 상품의 아이덴티티 부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피처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정체성 부여는 A에서 B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를 기반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되는 개념으로 그렇죠.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런 자동차를 원하는 수요가 굉장히 활발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그런 이제 스마트카를 만드는 관점에서 기술적 선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정량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들의 자동차라는 상품에 대한 정체성 부여의 변화기에 굉장한 신수요 환경이 열리는 한국에서 저는 테슬라의 장기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고 오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그 인플레 감축법안의 시행에 따라서 좀 받게 될 악영향은 지금 어떨까요?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저희가 지난달 판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올해 초에 1월과 2월에 아이오닉5라는 전기차와 EV6라는 전기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출시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월평균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9월달 IRA 법안이 발효되고 나서 네. 그 데이터와 비교해서 판매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판매 실적을 거두고 있었던 터라 향후에 이제 성장성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현재 진행 중인 협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혹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업데이트된 거 있으실까요? 사실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네네네. 때문에 섣부르게 제가 한국 업체들에 대한 호의적인 어떤 대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도 테슬라가 지금 지난달에 독일에서 전차종 내연기관 전기차를 아울러 전차종 판매 1위를 모델 Y라는 차가 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미국 정부에 테슬라도 유럽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우리 유럽 자동차도 곧 이 보조금 받게 IRA 법안을 변경해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국가들이 전기차에 사활을 걸고 있고 미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정부기관들이 미국에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이 한 국가만의 요구를 받아줄 것이냐 그것은 각 국가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우리나라는 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중국 전기차들이 요즘에 유럽 시장에 굉장히 활발하게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론칭 행사도 열었었고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좀 흥행을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일단 전기 자동차라는 것만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흥행이 굉장히 큰 태풍처럼 큰 영향을 준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유럽 소비자들은 차를 살 때 그 어느 나라의 소비자보다 깐깐하게 차의 스펙이나 안전 등급, 대회 기관의 평가들을 많이 보고 참고해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밸류적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가 높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중국의 일반 자동차의 전기차가 흥행을 일으키는 건
사실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이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전기 자동차 기반의 스마트카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아 고성능 AP를 돌리고 고성능 AP를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의 인풋과 아웃풋 값을 뽑아서 이거를 데이터 센터에서 훈련하여 차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 테슬라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이 중국의 발전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의 자동차들이 미국, 중국, 유럽에 수출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정리하는 게 맞는지 한 번만 좀 잘 들어봐 주세요. 공급은 정말 공급망 문제가 풀려가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딱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공급이 조금 더 수월해질 텐데 이런 가운데서 물론 사람들이 살 수는 있겠지만 할인해주는 금액이 늘어날 거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이익이 그렇게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좀 섣불리 예단하기도 좀 어렵고 이 부분까지도 맞는 걸까요? 이게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소한다고 보고 계시는 거. 네, 판매량은 유지되고 유지 정체되고 가격은 하향하는 그런 흐름을 내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인데 정말 죄송해요. 마지막인데 네. 그럼 UBS가 내놓은 공급 과잉하고 공급 과잉 의견하고 전망이죠. 의견하고 연구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는 제가 예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정하지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개별 애널리스트 분들은 각자의 주관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제가 뭐 다른 분의 의견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죠. 평가해달라는 건 아니고 혹시 어떤 시장 수요 환경의 악화를 좀 더 저보다 높은 강도로 가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정말 멋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는 게 참 조금 어렵긴 했어요. 듣는 게 좀 어렵긴 했는데 이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선명하게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요, 근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요가 꺾일 것 같습니다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면 훨씬 쉽죠.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가 꺾일 수도 있지만 정체될 경우라는 거를 가정을 안 하면 또 이게 제대로 된 전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건 수요가 올라간다는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네네. 시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각자의 의견을 점을 찍고 있을 텐데 그 점들이 다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판매량이 하향 정체된다는 기본적인 컨센서스 하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내년에 굉장히 큰 도전 과제로 자동차 업종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익보다 내년의 이익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도 좀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업종에 대해서 이제는 좀 우리가 보수적 의견을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보고서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너무 긴 시간 동안 진짜 흥미롭고도 깊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